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정수입니다. 예. 자, 또 국민의힘이 또 뻘짓을 하기 시작을 했네요. 네. 그 12월 9일 날 중앙일보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네. 세대 포위 배치다 역포위 됐다. MZ 마음 되돌려라 바빠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20, 30대들이 지금 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20, 30대 표심을 키포인트로 다시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주호영 대표가 이거 꺼낸 얘기죠.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꺼낸 얘기입니다. 그런 MZ세대 이 당대표론을 갖고 결국 이제 또 장제원 뭐 그다음에 정진석 간에 또 싸움이 또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있을 데 없는 싸움을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기싸움이죠.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MZ세대 호응을 언급하면서 뭐 20, 30대 지지 회복은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이거 헛소리예요. 네, 이거 헛소리입니다. 네, 이 주간조선에서 분석했던 그 내용을 보면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의 세대포 이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2030은 박빙이었고요. 결국은 40, 50대들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을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당시에 그 세대포 이론이 대선에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30 지지율은 대선에서 반반으로 갈렸는데 사실 그 2030 남자들 투표율이 여성 투표율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여성 투표율이 이재명 쪽으로 기울이는 바람에 상당히 박빙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YTN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됐고요. 이게 대체적인 이제 평가입니다. 이준석의 세대포 이론 실패했었다. 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게 전 연령대에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번에 그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원칙대로 이제 강경하게 그거를 보여준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법과 원칙, 그 다음에 그 타협하지 않겠다 불의에 그런 태도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전 연령대에서 상승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려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2030 MZ세대 포이론 이런 세대포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이거를 제대로 해야만 전 연령대에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치 철학에서 무슨 뭐 세대 집중을 해서 뭐 승리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정치 뭐 이런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세대라는 거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환경에 따른 이 분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세대를 놓고 20대니 30대니 놓고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선거 전략을 짠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지금 이게 그 한겨레 보도긴 한데 최근 보도입니다. 돌아선 60대 윤 대통령 고령층 지지율 균열 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60대면은 되게 보수 성향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는 60대와 70대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보수의 성향이 고령층이라고 해서 그렇게 유지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이 고령층 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가 뭐 나이 들면 보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고령층도 그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경제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그 계속적인 어떤
도전에 또는 압박의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60대들도 이제는 뭐 현역이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정치 현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라든지 기타 현실 문제에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MZ세대를 중심으로 MZ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어,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070 세대에서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세대 포위, 이런 전략들은 앞으로 계속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하루속히 버려야 돼요. 뭐 MZ 마음 되돌려라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치 거래의 어떤 문제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선거에서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2030의 투표율이라는 것은 막상 선거일이 되면 그 투표율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안 나와요. 그 2030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정치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공공적인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그때그때 이제 자기 주변의 어떤 분위기에 쓸려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이 어떤 삶의 기반에 어떤 입각한 그런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관념적이고 그다음에 이 MZ 세대 자체가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이 안에 상당한 분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한겨레의 이런 뉴스예요. 60대 돌아선 60대 60대들이 투표율이 높잖아요. 네, 선거 투표율이 높고 20대, 30대들은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 층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칙을 자꾸 놓치고 아니 싸움을 할 때 집토끼부터 챙기고 그다음에 산토끼 잡으러 다니는 것이지. 투표율도 낮은 그 산토끼를 잡으려고 집토끼를 놓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근데 아직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MZ세대에 관한 당부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당대표의 어떤 수도권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겨냥을 해서 얘기했을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도 싶어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윤핵관 쪽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세력 쪽에서 안철수를 포위해서 내세울 수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한동훈으로 갖다가 갖다 놓고 이 얘기들을 막 벌리는데 이거 굉장히 참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까지 좀 정신머리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됩니까? MZ세대 당대표는 두고 장제원 또 뭐 심판이 부적절하네 정진석은 심판이게 당연히 할 얘기네 뭐 이런 얘기 지금 주호영 위원장이 지금 뭐 뻘짓한 거 아니에요? 자기 플레이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MZ세대 당대표론 이런 게 아니다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60대, 60대 그 다음에 지금 40대, 50대가 이재명 쪽에 민주당에 지금 뭐 포획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기를 어떻게 돌려 세우느냐. 지금 40대, 50대들을 어떻게 배반 투표를 민주당에 대해서 배반 투표를 하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기를 잡고 승부를 낼 생각을 해야지 투표율이 낮은 2030을 가지고 지금 선거 전략을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